VAT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먼저 배경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가 나온 후에도 이제 CNN이 되게 우세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트랜스포머는 이제 전역성을 강조한 그런 모델인데 이 CNN은 이 이미지의 지역성을 되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에서는 그래도 CNN이 우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주장들이었는데 VIT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를 최소한의 변형만으로 트랜스포머 자체를 이제 적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도 트랜스포머가 워낙 좋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지 분야에 이제 쓰려는 시도는 많았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일부분을 따와서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분에만 그 어텐션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VIT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트랜스포머만으로도 이미지를 잘 학습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트랜스포머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변형시켜가지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분야에서 쓰는 방법은 이미지를 이제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을 먼저 해야겠죠. 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해가지고 그 패치들을 한 줄로 이어 붙임으로써 시퀀스 데이터와 유사하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H와 W가 이제 각각 원래 이미지의 높이와 너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와 너비와 채널 수를 다 곱한 정도의 크기의 이제 그 집합이었는데 요거를 패치의 크기의 제곱, 패치는 제곱이니 그 정사각형이니까 제곱을 해야겠죠. 패치의 제곱과 채널 수를 내적을 한 다음에 전체 패치 수 n으로 곱해가지고 요 정도의 크기로 변환을 한다.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제 HWC가 다 내적이니까 3차원 실수부 그 집합인 저 행렬인데 요거를 n행 p제곱 c열의 행렬로 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를 단순히 패치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을 했는데 요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이미지는 이제 크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패치의 크기도 임의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선형 아니죠. 잔차 그 연결 때문도 있고 그런 그 벡터의 크기를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정한 크기로 변화하기 위해서 학습 가능한 선형 투영으로 이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랜스포머에도 위치 임베딩이 존재하죠. 이 여기도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위치 임베딩을 추가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이미지가 2D니까 2D 위치 임베딩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2D랑 1D 별 차이가 안 나서 1D 위치 임베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특이한 되게 부분인데 이 바트의 방식을 계승해서 클래스 토큰을 시퀀스 맨 앞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 클래스 토큰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임베딩인데 이 이후 이 뒤에 나오는 그런 시퀀스 정보들 그 정보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들의 그 내용들 핵심들을 추출해서 그 시퀀스에 하나 되는 그런 정리 그런 핵심 내용을 하나의 토큰에 담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수식이 지금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이 XP1, XP2, XP3, XPN이 이제 아까 봤던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가지고 일렬로 나열한 그 데이터고요. 요걸 이제 2,
선형 변환을 통과시켜서 크기를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의 크기가 P제곱 C행 D열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n행 P제곱 C열 이 행렬이랑 곱하면은 이 P제곱 C가 사라지면서 n행 D열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기 D로 이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앞에다가 X 클래스 그 토큰 이제 더하고 그럼 토큰을 하나 더했으니까 원래 n행이었는데 n 플러스 1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해줄 이 포지션 임베딩도 n 플러스 1행 D열의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임베딩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이런 패치 시퀀스를 Z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Z는 아래 첨자와 위 첨자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 아래 첨자의 뜻은 이 지금까지 통과한 이 레이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Z0라는 것은 아직 레이어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세팅된 값이라는 걸 의미하고 이 소문자 L은 임의의 레이어를 이렇게 통과했다. 그리고 대문자 L은 내가 설정한 모든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 그 시퀀스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위첨자는 이제 이 행렬의 몇 번째 위치냐라는 걸 의미하고 이 Z0, L0이라는 뜻은 그러면은 0번째니까 맨 앞에 있는 이 클래스 임베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레이어를 다 통과하고 나서 이 학습된 이 시퀀스에 그 중에서도 이 시퀀스 저 임베딩들의 내용을 전부 담은 함축된 그 하나의 시퀀스를 아니, 저 하나의 그 클래스 임베딩을 이용해서 그걸 정규화한 값이 내가 원하는 이 출력 y다. 이걸로 이제 내가 뭐 분류를 하든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까지의 내용이 이제 아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맨 아래가 이제 패치로 잘라가지고 일렬로 붙인다. 그런 다음에 선형투영해서 크기 맞추고 뭐 포지셔널 임베딩이랑 저 클래스 토큰 붙이고 그다음에 통과시켜서 이제 나온 출력 y 값을 이제 NLP 헤드 요게 이제 분류 헤드인데요. 사전 학습에서는 이제 분류 헤드로 은닉층 한 개인 그런 NLP 헤드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 요걸 이제 다니엘 선형 그 저 요걸로 레이어로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딩 부분의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거에 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트랜스포머도 이제 그런 정규화랑 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저거랑 이제 다층 퍼셉트론 있었고 그리고 잔차 연결 있었잖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도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통과한 다음에 잔차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MLP 다층 퍼셉트론 통과하고 또 잔차 연결하고 요걸 반복. 요게 트랜스포머의 내용이었는데 요가 똑같이 이제 Z-L 이전 데이터를 이제 다층 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 통과한 다음에 잔차 연결하고 그 값을 다시 MLP 다층 퍼센트론에 통과하고 잔차 연결하고 이걸 반복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다른 점으로는 이제 이 정규화 부분이 원래는 트랜스포머는 정규화랑 잔차 연결을 동시에 진행했었는데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 정규화를 먼저 하고 블록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잔차 연결을 한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또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다층 퍼셉트론을 그 피트 포워드 네트워크 FFN이라고 이름을 불렀었는데 여기선 그냥 MLP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이 VIT에서는 이 다층 퍼셉트론에서 렐루가 아니라 젤루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젤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젤루 또한 이 음수 부분을 약간 살려주기 위해서 변형한 그런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제 음수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니키렐루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이 음수 부분의 기울기를 살짝 줘가지고 음수 부분에 살리겠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요게 문제가 이제 기울기를 너무 작게 하면은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될 거고 또 너무 크게 한다면은 음수 부분이 커졌을 때 그대로 따라가서 음수가 너무 커진다는 약간 단점이 있겠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젤로가 등장했습니다. 젤로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한 그런 곡선이어서 되게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젤로의 특징은 이 값의 그 극단적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기존의 렐루랑 똑같아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수 부분 마이너스 4로 갈수록 그대로 0이고 마이너스 2는 약간 0으로 가긴 하는데 거의 작고 그리고 또 4는 그대로 렐루고 마이너스 2는 약간 살짝 떨어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0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제 음수 부분도 약간 살려주고 이제 양수 부분도 살짝 덜 반영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젤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부드러운 곡선이어서 이 학습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관련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VIT도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이 젤루를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이 대규모 데이터셋의 사전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전 학습할 때는 MLP 헤드, 은익층 한계인 MLP 헤드를 사용하고 파인 튜닝 할 때는 단일 선형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일 선형 레이어가 DNKR 선형 레이어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왜 DNKR이냐면 앞서 요걸 봤었죠. 이제 이 시퀀스의 크기가 n 플러스 1행 D열이었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결과값은 맨 앞에 있는 이 클래스만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요 마지막 출력값은 1행 D열의 크기를 가진 행렬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D행 K열 선형 레이어를 통과시켰으니까 D가 곱해지면서 날아가고 결국에는 1행 K열의 크기를 가진 이제 행렬이 나올 건데 이 K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가지고 있는 총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이 데이터 출력 값을 여기다가 통과시키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 그 태스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유류 분류 태스크라고 하면은 포유류에 관한 뭐 타자, 기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요 총 그런 사자 기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통과한 값이.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뭐 예를 들어 사자가 가장 점수가 높다면 이 이미지는 사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또 파인튜닝에서 특이한 점이 이제 고해상도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요 고해상도 파인튜닝이 사전 학습은 저해상도로 진행하고 파인튜닝 할 때 고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이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IT도 그거를 이제 써먹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 해상도가 저희는 이런 같은 화면의 노트북에서 서로 다른 해상도 사진을 보니까 약간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같은 모니터로 보다 보니까 고해상도면은 뭔가 같은 부분, 같은 크기 내에서 좀 더 정보가 다양하고 좀 더 뭔가 디테일한 그런 것이다. 라고 고해상도를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고해상도는 숫자로 생각해 보면 300 곱하기 400의 저해상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800 곱하기 1200의 고해상도로 넘어가는 거니까 숫자만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결국엔 커지는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모니터로 지켜봐서 얘가 좀 더 디테일해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이미지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치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미지가 커져 버리니까 패치 수가 증가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져서 저해상도랑 고해상도랑 시퀀스의 길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VIT에서는 2D 보관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 사이사이에 중간 값을 넣어가지고 이미지 사이사이에 뭐 대충 요런 값이 있을 거야 라고서 넣어서 이 문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NN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냥 먼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이 CNN의 장점이랑 이 VIT의 장점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원시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그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그 이미지에다가 CNN의 특징 맵을 넣어가지고 좀 특징이 갖춰진 그런 특징 맵을 이제 패치로 쪼개가지고 VIT에 넣겠다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CNN의 지역성이랑 그 트랜스포머의 전역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 소규모 모델에서는 약간 더 우수한데 대규모 모델에서는 거의 성능 차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납적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패치 간 공간적 관계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CNN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어떠한 정보를 깔고 가는 겁니다. CNN 모델 자체가 이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관계가 있이, 좀 더 유사성을 갖게 학습을 하잖아요.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CNN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미 이미지에 있어서 위치가 비슷한 이런 것, 요소들은 비슷한 유사성을 가질 거야. 라는 그런 정보를 얘한테 이미 학습을 시키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학습을 진행하기 전부터. 근데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모든 공간적 관계는, 위치 관계는 처음부터 얘가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게 해야 되지. 우리가 깔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IT는 이런 이미지 특화 기납적 편향이 훨씬 적은데 이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위치 관계를 파악하니까 기납적 편향 없이도 CNN 이상의 성능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은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고 평가 벤치마크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평가 벤치마크에 이런 데이터셋이 나타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모델들을 비교하는 게 이 실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먼저 사전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시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평가 벤치마크 데이터셋들 요거를 이제 파인 튜닝하고 그 파인 튜닝한 그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이 파인 튜닝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평가 벤치마크에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들이 있고 또 VTAB라는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19개의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제 내추럴, 스페셜라이즈드, 스트럭처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게. 요게 이제 내추럴은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자연들, 펫 종류들, 그리고 스페셜라이즈는 의료 기술, 이런 전문성 있는 데이터 같고, 그리고 스트럭처드는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들, 그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가지고 이런 VTA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평가 벤치마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VIT의 모델은 버트에서 이제 베이스와 라지 모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용을 했고 또 그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더 큰 휴지 모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세팅 값은 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VIT는 이 모델도 세 가지나 되고 이 패치 크기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따가 보게 될 그 실험 결과에서 이러한 표기법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VIT가 있고 이 영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베이스인지 라지인지 휴지인지를 나타내는 그 글자이고요. 그 옆에 있는 숫자가 요 이 VIT가 VIT의 패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VIT L16은 라지 모델의 16 곱하기 16 패치 크기를 가진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옵티마이저는 아담, 대치 크기는 4096, 가중치 감소는 0.1의 높은 가중치 감소를 가지는데 이게 다 유리한 세팅이고 그리고 이 전이라는 말은 이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성능을 판단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전이 학습이라고 해서 요 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는 아까 말했던 파인튜닝 정확도. 파인튜닝된 모델이 성능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또 퓨샷 정확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적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얼마나 잘 구분하냐. 요런 평가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IT라는 모델이 이제 나올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VIT가 트랜스포머 모델이니까 요거에 대적할 CNN 모델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레즈넷에서 가져왔는데 이 레즈넷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더 전위 학습에 유리하게 변형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B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결과만 보자면 이제 VIT-L16 모델이 이제 BIT 라지 대비 모든 태스크에서 우수하고 계산량은 훨씬 적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VTAB에서 VIT 휴지 모델 14가 이제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그리고 동일 성능 기준으로 VIT가 레즈넷 대비 약 2배에서 4배 적은 계산량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 요구량입니다. 이제 이 VIT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가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을 이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CNN에 넘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전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커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실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VIT 모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크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 VIT 모델 중에 뭐가 제일 좋냐 이걸 나타낸 것 같고요. 방법 2는 그래서 이제 이 VIT 모델이랑 이제 저 레즈넷 모델이랑 그 사전학습 데이터 양을 조절해가지고 뭐가 더 좋냐라는 걸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보자면은 이제 소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라지 모델이 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중간 정도 되니까 비슷해지기 시작했고 큰 모델로 가니까 대형 모델의 우위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레즈넷이랑 VIT랑 비교했을 때는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는 VIT가 과적합이 더 심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9M 샘플에서는 레즈넷 50보다 더 나쁘다. 근데 높을 때는 더 우수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의 결론은 CNN의 기하적 편함은 소규모 데이터에서 유용한데 대규모에서는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거를 이제 VIT 관점에서 본다면 VIT는 소규모 데이터셋 사전학습에서는 성능이 안 좋고 대규모에서는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확장성 연구입니다. 이제 레즈넷 VIT랑 아까 배웠던 하이브리드 성능 비교가 확장성 연구인데요. 이것도 결과만 잠깐 보자면 VIT에서는 이제 레즈넷을 압도한다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규모 계산 예산에서는 VIT보다 우수한데 대규모 모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실험으로 자기지도 학습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의 장점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데 요게 이제 대규모 자기지도 학습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우리도 거의 변형을 안 하고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자기도 학습에 도전했고요. 이젠 바트의 마스크 언어 모델링을 이미지에 적용해가지고 마스크 패치 예측을 진행했고, 처음에는 이제 학습 대비 2% 향상했는데 결국에는 사전 지도 학습보다는 성능이 낮아가지고 이제 아직은 그 자기 지도 학습에서는 VIT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VIT 내부 분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임베딩 필터의 주요 주성분이 각 패치 내의 세밀한 구조에 대한 저차원 표현에 그럴듯한 기저함수와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이 어렵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이 기저함수를가 몰라서 먼저 검색을 해봤는데, 이 기저함수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하는 구성 요소 함수라고 합니다. 약간 사인파와 코사인파 같은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런 기본적인 함수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했더니 이 임베딩 필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 선형 그런 레이어를 통과시키는데 그게 학습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CNN 필터와 유사한 패턴을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이 위치 임베딩이 가까운 패치끼리 더 유사한 임베딩을 가진다. 그리고 같은 행열에서 임베딩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더 큰 그리드에선 때때로 사인파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인파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위치 임베딩을 계산을 할 때 사인파 함수를 썼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지정을 했었잖아요. 사인파 함수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인파, 코사인파의 그런 그 주기성 이런 특징이 좋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도 사인파, 코사인파가 더 좋다. 그러니까 요걸 써야지 하고서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건 이제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 학습만으로 이런 이 위치 임베딩을 학습하게 시켰는데 이런 사인파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트랜스포머의 위치 임베딩을 함수를 학습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나서가지고 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먼저 주고 아니면 뭐 지정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이 위치 임베딩 이 트랜스포머가 스스로 2D 이미지 위상을 스스로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처음에 학습 가능한 1D 위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2D 이미지랑 1D 이미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위치 임베딩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학습되니까 굳이 사전에 우리가 2D 위치 정보를 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학습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텐션 거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네트워크의 길이가 깊어질수록 어텐션 거리가 길어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네트워크가 충분히 깊어지면,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통과하면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역적으로 파악을 한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가 얇다, 별로 통과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집중적으로 이런 CNN의 그런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런 집중적으로 어텐션이 집중된다, 이렇게 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텐션 롤아웃을 통해서 분류의 의미 있는 영역에 어텐션 집중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영역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처럼 어텐션도, 어텐션이 집중된다는 말은 이 어텐션의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 가중치를 그 이미지 그 번역에 사용할 때, 이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는 얼만큼 중요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걸 나타내는 가중치였는데, 요게 이제 이 이미지에 넘어와서 이런 뭔가 의미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가중치가 다 모여드는 이런 현상으로 이 가중치가 집중된다, 어텐션이 집중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도 해석을 한다라고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컴퓨터 비전에 사용하기 위해 패치로 이미지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고 VIT는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CNN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들, 이 CNN의 강점이었던 위치 정보들 또한 학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